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78쪽에 있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산과 염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려워하겠죠. 그렇지만 뭐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도 잘 보시고 복습하시면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외우시고요. 두 번째, 산과 염기의 이온화 반응식을 반드시 쓸 줄 아셔야 돼요. 한 5개, 산 5개, 염기 5개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부터 들어갈게요. 산. 자, 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3 때 뭐라고 배웠냐면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즉 물에 녹아 무슨 이온?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이온?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나죠? 모르는 친구는 지금 외우셔야 되고, 수소이온은 H 플러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산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자, 5가지, 아까 5가지를 찌라고 해서 5가지, 염산, 그 다음에 질산,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황산,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그 다음에 탄산 정도 5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분자식 혹은 화학식, 그 다음에 이온화식까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염산은 HCl 외우세요. 외우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얘를 이온하면 대문자에서 자르시면 돼요. 대문자 이렇게 자르면 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질산은 HNO3. 얘도 대문자 H에서 자르면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는 좀 특이하죠. 다원자 이온, 질산 이온 외우셔야 되겠고. 황산도 H2SO4. 얘는 여기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황산 이온, 수소 이온. 아세트산은 좀 특이한데 여러분들 CH3, COOH라고 많이 써줍니다. 얘가 이온하면 뒤에 있는 여기 H. 자, 얘는 특이하니까 여러분들도 교재에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얘네들 이렇게 칠해주면 좋겠네. 칠해주시면 H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 앞에가 아세트산 음이온이에요. CH3, COO 마로. 이거 좀 특이한 놈이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고, 탄산은 H2CO3. 얘도 이온화하면은 여기 2개 있으니까 EH 플러스 CO3 2마. 탄산이온, 수소이온. 자, 이렇게 이온화식, 자, 산 5개,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이렇게 썼는데 얘네들의 식을 보니까, 화학식을 보니까, 이온화식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내놓는 물질이 다 무엇이다? 그렇죠. 수소 이온을 내놓더라. 그래서 얘네들 다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이다. 그 다음에 요거 3개가 강산이라고 그래요. 강산. 얘네 2개는 약산이라고 그러는데, 강산하고 약산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녹았을 때 비커 안에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물질이 강산. 무슨 얘기냐? 자, H 플러스 Cl마, H 플러스 Cl마, H 플러스 Cl마, H 플러스 Cl마. 만약에 4개의 분자가 녹아 들어갔을 때 이렇게 H 플러스를 대부분 다 많이 내는 놈이 붙어있는 놈 한다 있겠죠? 이렇게 강산. 근데 탄산 같은 경우는 H가 이렇게 2개가 나오지만 CO3이지만 이마. 나머지 애들은 H2CO3로 이온화가 적게 되는 애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뭐가 적게 되는 애들? 이온화가 적게 되는 애들이 바로 약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혹시라도 이제 배우실 때 강산, 약산 언급 안 하면 몰라도 돼요. 그냥 산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또 무엇이냐면 얘도 2개 내놓고 얘도 2개 내놓는데 얘는 왜 강산이고 얘는 약산입니까? 아까 설명했던 요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을 많이 내는 놈들이 강산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게 내는 놈이 약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성. 우리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성은 뭐 시험 문제 100%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셔야죠. 일단 중3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첫 번째 무슨 맛이 난다? 그렇죠. 잘했어요. 신맛이 난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맛이 나는 놈들이 산성,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온화를 했죠. 이온화를 하니까 수용액에서 이온화를 함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산화환원에서도 배웠는데 금속과 반응하면, 즉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내용은 책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옆에다 두시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연습장에 한 번씩 옮겨 적으시면서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연이 ZN이에요. 아연에다가 내가 뭘 넣냐? 염산을 넣는다고. 그러니까 염산에다가 아연을 넣는 거죠. 미안해요. 염산에다 이렇게 아연을 집어넣으면 얘가 염화 아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보여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아연이 이렇게 아연 이온으로 전자를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요 놈이 사실상 물에 녹아서 아연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온계란 물질.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으면 그렇죠. 산화. 그럼 누가 환원됐냐? 이 수소가 수소기체로 환원된 거예요. 칸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이제 산화환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산성이라고 하는 놈이 금속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게 중요해. 또 무슨 맛? 신맛이 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혹은 조개 껍데기, 이것들의 주성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들의 주성분이 바로 탄산칼슘이에요. 요놈들이 산하고 반응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용액 X에다가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 혹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를 준비해두고 어떤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거품이 나면서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보통 산성 용액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이따가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산의 정의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산은 물에 녹아 무슨 이온? 그렇죠.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산이 몇 개? 5개 정도. 이거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개는 외우고 계세요.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이것도 화학식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좋죠. 못 외우는 친구는 최소한 이 화학식을 보고 이온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다 무슨 이온? 그렇죠.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이라고 한다. 그 중에 염산, 질산, 황산은 이온화를 많이 함으로 강산이라고 부르고, 아세트산, 탄산 같은 경우는 이온화를 적게 함으로, 이거 붙어있죠? 분자 형태로 이온화를 적게 함으로 약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산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무슨 맛?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수소기체. 이거 자꾸 헷갈리시는데,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금속의 전자를 얘가 얻어서 환원되면서 수소기체가 되는 거고요. 수소이온이.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 같은 탄산칼슘과 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것도 화학 반응식인데 굳이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됐죠?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산의 친구, 산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염기입니다. 염기.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비슷해. 일단 염기의 정의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무슨 이온? 그렇죠. OH-. 얘 이름 뭐예요? 수, 산, 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5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자,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와, 우리 친구들 또 칼륨하고 칼슘 모르는 친구도 있죠. 이제 다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뭐 수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놈, 암모니아. 자, 일단 수산화나트륨부터 화학식을 쓰면 NaOH. 자, 이온화 해볼까요?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 그러니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산화 칼륨. 칼륨하고 칼슘하고 우리 친구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칼륨은 KOH. 그래서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산화 칼슘은 CA죠. 2 플러스 2가 양면이니까 OH 가로 닫고 2개. 이것의 의미는 OH-가 몇 개? 2개 있다는 거. 그러니까 CA가 2 플러스 2개의 OH-. 자, 수산화 마그네슘 Mg죠, Mg. 얘도 마찬가지 2가 양면이니까 양면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Mg 2 플러스에다가 2개의 OH-. 자, 얘네들을 다 보면 지금 다 무슨 이온? 이 뒤에 그렇죠. OH가 보이죠? OH.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아,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 친구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시험 문제 기억, 니은, 디귿에 이런 거 나와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염기의 음이온 때문이다라는 표현 나와요. 맞죠?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니까. 반대로 근데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산화칼륨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이죠. 그거는 염기의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아까 내가 산에서도 얘기 안 했네요. 다시 한번 산을 이렇게 싹 갖고 와서, 그러면 산은 거꾸로 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것은 양이온 때문이에요, 음이온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양이온 때문에. 산은 양이온인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 이 산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붙어있는 음이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산성이지만 성질이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 자, 염기로 다시 가면 염기는 음이온이 같고요. 앞에 붙어있는 양이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거는 자, 이 화학반응식 쓰는 거는 이온화식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장 같은 데서 익숙해질 때까지 눈으로 대충 보고 이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5번씩 이상씩 한 번씩 꼭 써보세요. 물론 중3 때 잘 배워서 지금까지 머릿속에 잘 남아 있어서 보면 딱딱딱 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화학 이번에 어떻게 시험 보지?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아시겠죠? 자, 근데 암모니아는 좀 특이한 놈이에요. 암모니아는 성질이 2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요. 자, 물에 잘 녹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암모니아는 분자식이 어떻게 되나요? 몰라도 돼요. 지금 가르쳐 줄게요. 아는 친구는 그렇죠. NH3입니다. 근데 이 NH3에는 눈 씻고 봐도 OH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왜 염기입니까? 근데 요 놈이 물에 녹아요.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물에 녹으면 NH4+라는 암모늄 이온과 OH-라는 수산화 이온을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놈도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잘 기억을 해요. 암모니아는 NH3 없는데 하지 마시고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염기로 얘기해준다. 물론 이제 화학원이라든가 이제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다른 것으로 얘가 염기라는 것도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자, 앞에서 우리 산 배울 때 강산이 있었던 것처럼 염기도 강염기가 있어요. 위에 세 개가 강염기, 아래 두 개가 약염기.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강산의 기준, 이온화를 많이 하는 애들이 강산인 것처럼 강염기도 마찬가지 이온화를 많이 해서 OH-가 많이 있는 아이들이 강한 염기다. OH-가 적게 내는 놈이 약한 염기다. 이건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기의 성질 뭘까요? 그렇죠. 염기성이겠죠. 염기성. 염기성을 보면 자, 첫 번째 살짝 맛을 봐. 이거 맛있는 거 아니에요. 살짝 맛을 보면 쓴맛이 납니다. 보통 쓴맛이 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온화를 했죠. 그러니까 얘도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염기에 수산화나트륨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비누를 만드는 원료예요. 그럼 비누를 만지면 여러분 손 어떻게 돼요?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그 미끌미끌한 이유가 단백질을 살짝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있다. 단백질을 녹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지면 그렇죠. 미끈거린다. 손으로 만지면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근데 미끈거리는 이유가 뭐다? 그렇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비누의 원료로 수산화나트륨을 쓰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내가 따로 정리를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염기성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비누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구 세정제, 뚜러펑 같은 거 있죠? 부어서 하는 거, 여기 누르는 거 말고 부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붓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하수구 세정제에 왜 염기성을 쓸까요? 여기서 있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보통 하수구 관이 막히는 이유가 거기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단백질 성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뭘 넣는다고? 강한 염기를 부어서, 하수구 세정제 부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산제도 씁니다. 제산제. 산을 제거하는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기억 날란가 모르겠는데 위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식도 위로 가죠. 위에서 산성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살균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을 돕는데 그게 위 점막을 자극하면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산을 제거하려고 약한 염기를 먹습니다. 그게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런 걸 먹고 이런 거에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네, 여러분들 차분히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화 반응식 하는 거, 이온식을 쓰는 거는 반드시 연습장에다 연습을 좀 하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약하고 pH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용액을 딱 꺼냈을 때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색투명한 액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쉽게 액성을 구분하는 약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시약입니다.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게 지시약이에요. 지시약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인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양배추 지시약 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3 때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빨로노 노초파라고 외웠죠? 이건 기억날 거야. 이게 뭔지는 몰라도 내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빨로노 노초파. 여러분들 교재는 불로노 노초파라고 되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빨간색이나 붉은색이나 같은 색깔이니까. 이것까지는 잘 외우는데 이 다음을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 이게 지시약 이름이에요.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그 다음에 산, 중, 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 이 단원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여기 염성이라고 써놨네. 염기성인데 여기 이걸 써놓고 시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말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거기에 옆에다 모모빨 빨로노 노초파 해가지고 쓰는데 5분 나 걸리니까 쓰고 시험 보시면 돼. 즉 무슨 얘기냐?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은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을 띠는구나. 이렇게 기억나죠? 그 다음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만 빨간색, 나머지는 노란색, 노란색. BTB가 그래도 색깔이 다 다르니까 많이 쓰죠. 중화 반응할 때 또 많이 써먹습니다.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다 기억이 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지시약으로 리트머스산. 리트머스 종이라고 있죠. 리트머스. 리트머스는 산불. 산성에서 붉은색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붉은색. 그럼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깔 되나요? 그렇죠. 염기성에서는 푸른색. 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건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pH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텐데, pH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해요. 그냥 이거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세한 건 이제 또 수학 시간에도 아마 이거 비슷한 거 이제 로그 하면서 배울 텐데, pH는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H 7이, 무조건 외우세요. pH 7이 중성이다. 7보다 작은 놈은 산성이라고 하고요. 0부터 14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아, 숫자가 클수록 염기성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pH가 2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에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이 0.01만큼 있는 거예요. 반대로 pH가 그러면 4다. 그럼 수소이온이 수용액 속에 0.001만큼 있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pH 2가 훨씬 더 농도가 진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 기준은 이제 pH 7이 중성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7보다 크면 오히려 OH-가 많아져서 염기성이다.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산에, 아까 산은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염기는 누구 때문에?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걸 실험을 통해서 이온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종이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렇죠. 안 흐르죠. 종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중요하죠?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줍니다. 얘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건 아니지. 알아야 되는데, 질산칼륨 수용액이라는, 질산칼륨이라는 이 화학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질산칼륨 수용액은 왜 묻혔냐? 종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흘려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이온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극, 뭐 플러스극, 여기다 마이너스, 풀만은 뭐 시험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가운데다가 묽은 염산을 적신 실. 자, 무슨 실?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놔요. 그러면은 올려놓자마자 아직 전원장치는 연결하고 스위치는 안 닫은 상태예요. 놓자마자 이 주변이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왜? 염산, 산성은 아까 했죠.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깔? 붉은색.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자, 염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 KNO3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자, 이온이 이렇게 4개가 있을 텐데, 이것 중에 실험을 해보면요.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붉게 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그렇죠. 수소이온 때문에. 그래서 이 실험은, 수소이온은, 자, 두 가지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산성 물질이고, 그 산성 물질의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수소이온인데, 수소이온은 어느 극으로?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로 이동하더라. 되죠?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 지금 염화이온, 질산이온, 칼륨이온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근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류를 흘려주면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두 가지로 올라와. 붉은색을 띠게 하는 원인이 되는 애는 누구냐 물어보면 수소이온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이온을 모두 찾으시오 하면은 칼륨 이온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요거를 똑같은 실험으로 요번에는 색깔을 다르게, 자, 질산 칼륨을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귀찮아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극은 여기가 풀, 여기는 마. 요번에는 C를 무슨 C를 하냐면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실, 적신실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렇죠. 여기 주변이 스위치 연결하기 전입니다. 여기 주변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쏘리. 붉은색이란다.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여기다 써줘야겠다. 여기는 붉은색, 여기는 이제 푸른색이 돼요. 푸른색. 쏘리. 붉은색 리트머스를 이제 푸르게. 누구 때문에? 그렇죠.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수산화나트륨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거 보고 또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떡하지?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염기 5개, 산 5개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이온 반응식까지, 이온화식까지 쓸 줄 아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하려고 했죠. 근데 누구 때문에? 푸른색을 띠는 이유가 이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그렇죠.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누구 때문에? 수산화이온 이동해서. 그러니까 산하고 반대인 거죠. 산은 수소이온 때문에 이쪽으로 간 것처럼, 수소이온이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로 끌려간 것처럼, 염기는 누구 때문에? 수산화이온이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제 푸르게 변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데, 산은 H 플러스, 수소이온 때문에. 염기는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플러스로 푸르게 변하고, 산은 수소이온이니까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로 붉은색으로 변하고. 여기 외우면 되죠. 산불. 무무빨 빨로는 노초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끝나고 좀 진정이 되고 우리 오프라인으로 이제 교실에서 만날 때 중화 반응을 배우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진짜 공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거 복습하시고 이따가 과제로 나가는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를 보고 살짝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지시학의 색깔 변화는 무무빨 빨간 노초파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요. 리트머스 종이까지. 그 다음에 pH. 고등학교 와서 이제 pH 개념. 7이 중성이고, 숫자가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pH 2, 4 이런 거. 근데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 5개, 염기 5개. 산성, 염기성. 다시 한번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80쪽 같은 데 보면 pH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커피가 pH가 5랍니다. pH가 5. 커피가 pH가 5래요. 자, 예를 들어서 커피가 pH, 이거 외워야 되나?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 자료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하시면 돼요. 커피가 pH 오면 나는 벌써 알고 있죠. 7이 중성인데 7보다 작네? 그럼 커피는 산성이구나. 이런 걸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복습하시고 그 과제로 나가는 문제까지 풀어갖고 오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집에서 너무 놀지만 마시고 강의 한번 차근히 들으시고 숙제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뵙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